안녕하세요, 쓱쇼쓱입니다. 이번 주제는 역대 프로야구 감독들은 과연 명장인지 졸장인지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감독은 명장인지 졸장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그 어떤 선수보다 커피를 가장 사랑했던 김진욱 감독의 어린 시절은 그 자체였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영천중앙초를 졸업 후 잦은 이사로 인해 춘천과 천안을 전전했고 결국 당대 명문 고등학교인 천안 북일고로 진학하면서 최고의 야구 유망주 루트를 걸었습니다. 북일고 진학 후 투수 겸 3번 타자로 활약을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 봉황대기에서 3위에 팀을 올려놓으며 자신의 기량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부산 야구 명문학교인 동아대에서 김진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동아대를 전국 최강팀으로 탈바꿈시킨 뒤 본인도 국가대표 투수로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1984년 당시 영고 지역 고교 출신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었던 KBO의 룰을 따라 최초 영고지를 충청도로 설정한 오비베어스에 입단을 하게 되었고 언더핸드 투수로 선발과 중간으로 가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최고 구속 140km의 빠른 공과 강력한 커브를 앞세워 상대를 요리했고 싱커와 체인지업을 주로 사용하는 언더핸드 투수와는 다른 본인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1988년 개막전 선발 투수로 예정되었으나 라이브 배팅 연습 때 영 좋지 않은 곳에 타구를 맞으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대신 선발로 뛰었던 장호연의 노히트 노런을 병상에서 지켜봤어야 했습니다. 1988년과 1989년 2년 연속 10승을 기록하며 암흑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던 김진욱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국보투수 선동열과의 매치업에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1989년 선동열의 해태와 맞붙어 1피안타 완봉승을 거뒀고 또 한 달이 지난 후 선동열과의 리매치에서 1대0 완봉승을 거두며 선동열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한 수려한 외모로 원조 아이돌 야구선수로 유명했던 김진욱은 1992년 정들었던 오비를 떠나 쌍방울 레이더스로 이적을 했고 이후 별다른 활약 없이 쓸쓸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이후 유소년과 아마추어 야구 지도자를 거친 김진욱은 분당 중앙고와 구리 인창고 창단 감독으로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KT 윤성민, SK 윤희상 그리고 한때 대한민국 최고 투수 중 한 명이 기아의 윤성민을 키워내며 선수를 선발하여 육성하는 데 눈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2007년 자신의 친정팀이었던 부산 베어스의 코치직을 수락했습니다. 2군 투수 코치 및 재활 코치 그리고 1군 투수 코치로 활약을 하며 부산의 킬라인을 만드는 것에 큰 공조를 했고 당시 신인이었던 임태용과 이용찬을 세부적으로 훈련시키며 신인 투수 조련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김경문 감독이 시즌 도중 사임을 하면서 NC 다이노스의 초대 감독으로 부임했고 비어버린 감독 자리를 김광수 감독 대행을 앞세워 시즌을 이어나갔습니다. 김진욱 코치는 던 리퍼트, 김선우 리퍼트를 앞세워 팀의 승리를 책임지며 투수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칭찬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엄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줬던 것이 프론트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고 감독으로 부임하며 술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커피는 잘한다고 인터뷰해 커피 감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런 커피 감독이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프론트는 2011년 잡음이 많았던 팀 내 군기를 강화하며 두목공 김동주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명포수 출신 우승 감독이 이토를 수석 코치로 영입하며 팀 내 전략적인 부분을 잡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첫 주의봉을 잡은 2012년 김진욱 감독은 커피 야구를 시작했고 마무리 투수를 하던 이용찬을 선발로 돌리며 유희관과 노경훈을 중용하면서 리퍼트, 노경훈, 유희관, 이용찬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선발진을 구축했습니다. 전인 김경문 감독이 빅볼 야구를 했다면 김진욱 감독은 1년 만에 선발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4월 8일 감독 부임 첫 승을 올리며 첫 승 기념 마지막 아웃카운트 공을 우익수 이성열이 아무 생각 없이 팬들에게 던져주면서 이적 플래그를 세웠습니다. 꼭 열어. 당시 양의지와 최재훈 그리고 용덕한이라는 주전급 포수 3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던 부산은 트레이드를 통해 용덕한을 롯데로 보내고 금필 유망주 김명성을 받아오며 야수 보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고 자신의 첫 승공을 팬서비스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성열과 당시 넥센의 거포 유망주 오제이를 받아오면서 아니 같은 좋다 거포인데 왜 바꾸냐 오제이 커봐야 이성열 아래다 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갓동님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카피 감독님. 하지만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던 오제일이었기에 거센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즌이 거듭할수록 과거 공격적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비와 투수력으로 승부하는 팀이 되었고 수비력 위주의 타선 라인업을 짜며 투수들의 힘을 보탰습니다. 김진욱 감독의 특징은 대타 타이밍과 번트 타이밍 때문에 매일매일 속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로 성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부산 팬들을 의아해하며 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시즌 3위로 준플레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두산 베어스는 아쉽게 패배하며 쓸쓸하게 가을 야구를 끝내야 했습니다. 시즌이 종료 후 그동안 고생했던 이토 스토무 수석 코치와 이별을 했고 시즌 중 선수들에게 SNS를 자제시키며 운동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시즌 야수 운영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김진욱 감독은 시즌 개막 전 KBO 최악의 감독 3인이라는 짤방과 함께 조명을 받았지만 막상 개막해서 열어본 두산 베어스는 강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김동주가 후배들과 함께 선수들을 이끌어주기 시작했고 투수들은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천을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활용하며 불펜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홍상삼을 마무리로 사용하며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에 정작가 정재훈이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며 불펜에 무게감을 더해가다 보니 좋은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야수 운용이 많은 야구 전문가들과 야구 팬들을 아리송하게 만들었고 잘하던 투수 교체마저 뭔가 애매하게 빗나가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꾸역꾸역 가을 야구에 진출한 두산 베어스였지만 김진욱 감독의 야구는 TOP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넥센과 펼쳐진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과 2차전을 연속으로 끝내기를 내주며 3전 전패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커피는 물어놔야 한다는 드립과 함께 두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전에서 노경은을 필두로 반격에 나섰으며 잘 던지던 노경은이 동점 홈런을 내주며 연장으로 승부를 끌어갔고 절묘한 타이밍에 투수 교체를 통해 14회 끝내기를 기록하며 준 플레이오프 역사상 처음 3경기 연속 끝내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이미지를 두산에 심어놓았고 과거 미라클 두산의 기운을 받아 4차전 최재훈의 돌아오세요 이토 코치님 홈런으로 승리를 챙겼고 운명의 5차전 석점을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필승카드 에이스 니퍼트를 9회에 등판시켜 히어로즈의 4번 타자 박병호를 맞은 9회 말 투아웃 1, 2루 박병호에게 일격을 당하며 다 잡았던 승리를 날려버리긴 했지만 연장에서 넥센 마운드를 폭격하며 플레이오프로 진출. 영혼의 라이벌 LG를 상대로 최고의 모습을 보였고 묘미는 3차전 9회 윤병원과 임재철의 강력한 홈송구로 주자를 잡아내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 기세를 가져와 한국 시리즈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력한 승리에서 팀의 승리가 따라온다는 지론이 맞으며 많은 두산 팬들은 킹커피 진욱 감독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운명의 한국 시리즈에서 3승 1패로 앞선 가운데 투수 자원을 아끼며 다음 경기를 준비해 나갔으나 결국 기세에서 밀리며 우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승을 눈앞에 두고 못한 것이 한이 되었던 김진욱 감독은 선수들을 다독이며 다시 한번 덜을 외쳤으나 두산은 김진욱 감독의 양아들 윤성민을 트레이드로 보내버리고 김선우, 임재철 등을 방출 및 2차 드래프트로 풀어버렸습니다. 여기에 11월 마무리 훈련 도중 김진욱 감독마저 경질하며 최악의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감독 송일수 감독을 맞이한 두산의 앞날은 두산에서 경질된 킹커피 감독은 두산을 응원해달라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었고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으며 이순철 위원과는 반대로 칭찬을 꾸준히 하는 해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하며 정확한 해설로 고평을 받았고 특히 두산 감독 시절을 이야기하며 자학 개그를 펼쳐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무튼 2016년 조범영 감독의 뒤를 이어 KT 위즈의 2대 감독으로 부임하며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김진욱 감독은 3년 총액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으며 마법사 군단에 합류했고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으로 김진욱 감독을 꼬시기 위해 고급 커피가 아닌 호텔에서 믹스 커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커피에 완전 넘어간 김진욱 감독은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보겠다는 리빌딩을 선언, 대대적인 트레이드를 통해 장시환과 김건국을 내주며 롯데의 내야 자원인 오태곤과 배재성을 받아왔고 잉여 자원이었던 김종민을 보내며 강장산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정대영과 서희태를 내주며 넥센에서 윤성민을 받아오며 트레이드로 쏠쏠한 재미를 볼 KT 위즈는 투수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김진욱 감독의 정책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기에 신진급 투수들을 대거 등판시키며 경험을 주기 시작했고 많은 선수들에게 1군 경험을 시키며 머릿속으로 구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단점인 야수 운영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KT에서 1년을 보낸 김진욱 감독은 2018년 비시즌간 FA로 돌아온 머신 강재균을 통 크게 영입하며 핫코너를 강화했고 고교 최대였던 강백호를 드래프트 투수로 키울지 타자로 키울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지풍 매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이지풍 코치를 영입하면서 변화를 주었던 KT는 피어밴드와 두산의 에이스 리퍼트 그리고 로하스 주니어로 외국인 구성을 마감. 2017년은 경험의 장이었다며 2018년은 기회의 장으로 선언하며 이제부터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고 선언한 김진욱 감독은 강백호를 외야수로 고정하며 강력한 타격을 보여주기를 기대했고 개막전에서 홈런을 뽑아내며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다. 지풍 매직이 통했던 걸까요? 시즌 초 홈런 군단으로 자리매김한 KT 위즈는 승승
인상으로 이어나갔지만 5월 두산 출신 감독답게 심하게 반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덩이 금민철이 팀의 소속 에이스 자리를 굳굳히 해줬고 부진 않는 선수들을 2군으로 보내며 포텐 있는 유망주들을 1군으로 콜업해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황재균, 로하스 주니어, 유한준, 박경수, 강백호가 타격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세밀한 야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색한 부분이 많았고 감독과 코치진의 야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는 꼬리표처럼 붙어왔습니다. 결국 야심차게 황재균까지 영입했던 KT는 꼴찌는 면하게 되었지만 생각했던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강백호가 KBO 신인왕을 받으며 선수 보는 눈은 확실하다 라는 평가를 듣기는 하지만 김신욱 감독은 이번에도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감독직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KT에서 기술 자문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사코 거절하며 팀에 민폐를 끼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모습으로 쓸쓸하게 야구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김신욱 감독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비판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야구관을 필두로 야수 운용에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였고, 한 예로 2012년 준 플레이오프 2차전 1대2로 치고 있던 무사 1루 4번 윤성민에게 번트를 지시 결과는 병살, 경기도 지면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9회 말 끝내기 상황에서 대타 요원이 있음에도 쓰지 않고 중심 타자에게 번트를 실시하는 엉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에서 홈런보다 2루타가 좋다, 홈런 친 선수는 스윙이 커져서 다음 경기에서 빼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종잡을 수가 없었고,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승비지향적 야구를 추구하는 감독이라는 점이 오히려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옹호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욱 감독이 킬라인 이후 무너졌던 두산의 불펜과 선발진을 재건하며 철저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잘하면 계속 쓰지만 못하면 바로 빼버리는 가장 리빌딩스러운 야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선수 보는 눈이 진짜이기 때문에 당시 많은 비난을 받아도 오제이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수비 위주로 선수들을 이용하면서 버티는 야구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야수진이 타격이 되면 그날은 손쉽게 이기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인정으로 하여금 선수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고, 커피로 하여금 내수 경제에 동참했습니다. 아무튼 투수조련의 달인이었으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서툴렀던 감독, 선수 교체와 야수 운용에 문제를 보였던 감독, 투수력이 약한 팀에 감독을 거론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감독, 누구보다 믹스커피를 사랑한 김신욱 감독이었습니다. 김신욱 감독, 그는 과연 명장이었을까요? 졸장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위에 투표창에 투표하기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명장 졸장전 누가 등장할지 궁금하신가요? 여기 실루엣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스쇼.